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한 주간의 현안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 안구정화 방송. 참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뭐 짜증과 분노 다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최지몽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본격적인 안구정화 방송. 지진이 닮은 최진봉과 함께하는 시간. 금요일은 진봉 타임이죠. 네. 진봉. 김종대 의원이 자꾸 종대차임이라고 하면 진봉 타임이라고. 여기 나와가지고 네. 이제 뭐 자기 구속시키라고 막. 예.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증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랬었군요. 기소를 해라. 예. 검찰은 뭐. 기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뭐 김종대 교수님하고 어떤 뭐 라이벌 의식 이런 게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자꾸 호적이 잘못됐다고 그러시던데. 아무튼 호적상처와 같은 나이입니다. 같은 나이 친구. 친구. 본인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뭐 괜찮은데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호적이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최주문 교수님 오셨으니까요. 네. 매불쇼에서 보시던 분들 빨리 다 오시고 더 깊이 있는 해설. 아니 매불쇼에서 논평을 못 하게 해요, 저를. 그러니까 오늘 근데 지난주보다 좀 말씀을 많이 했죠.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아야죠. 채우기가 그렇게 참으라고 하는데 난 못 참는다. 이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아니 이 분노를 거기선 참고 네, 여기 와서 풀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도 말씀하셔가지고 또. 너무 꽉 차가지고 분노가 여기까지 찼어요. 머리 끝까지 참을 그래요?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좀 하시고 오셨는데. 예. 양희준이 벌써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양인준님께서 최지문 교수님 오늘도 응원합니다. 오늘 또 몇 번을 쏘시려고 벌써 오셨어요. 양인준님 이러시면 안 돼. 하루에 한 번만 아셨죠? 다른 분이 쏘세요. 세 번 쏘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분이 쏘시라고 그래. 이제 양인준님 말고. 고맙습니다, 오마이에서 가장 슈퍼챗을 많이 받고 있는 최진봉입니다. 네. 다른 분들은 별로 안 오잖아. 그래요. 그렇죠. 오늘 이준석 대표 출연했는데. 오늘 이준석 왔어요? 네. 더 많이. 왜 그랬지? 이준석한테? 여기 오마이 TV 시청자 이준석 좋아합니까? 이거 뭐 처음 출연하다 보니까. 처음 출연. 또 이준석 대표 팬들도 온 것 같고. 박정호 기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보고 슈퍼챗 보낸 거 수도 그렇죠. 있고요. 박정호 보고 보낸 거예요. 설마 이준석 보고 보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와서 네. 이 녹취 관련해 가지고 공개 더 탐사 녹취 관련해 가지고 뽀개버리겠다. 요거 뽀개버린다. 3개월짜리. 네, 3개월짜리가 왔었군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처음 만나라고 할 때 개쿠션을 사서 갔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자 그건 저희 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최주문 교수님 오셨으니까 제가 현안을 쭉 정리해 보도록 하고 가지고 계신 공기계 다 키시고 네. 옆에 누가 있는데 이사무엘군요. 왜 저 펜을 저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 불안한가? 불안함의 표현인가? 글쎄요. 옆에 이제 가족들이 혹시나 또 휴대전화 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기계 켜시고. 네. 자 그리고 가지고 있는 단체방에 넣어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어제 김종대 교수님 방송한 3천 정도 실시간이 나왔는데 자존심 오늘 스트레치네. 최지봉 교수님이 그거보다 적게 나오면 다음 주 방송 쉬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반성하시라고.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런 대우를 제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런 막대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공유 많이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지봉 교수님 응원하시는 분들 실시간 후원 슈퍼챗 받고 있고 슈퍼챗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상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이 이제 162만이 됐습니다. 자 최주문 교수님의 역할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생각. 뭔 소리예요? 내 직원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오마이TV의 기둥으로 계시니까 오늘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회자가 된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당 지지율 폭등. 한국갤럽조사에서 오늘 7%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34% 동률을 이뤘는데 이게 한국갤럽에서 이렇게 폭등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갤럽은 사실 이렇게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한 번 조사, 그러니까 전주 조사와 이번 주 조사의 편차가 큰 그렇죠.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물론 오늘 건 제가 그 표집을 보진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표집이 보수 표집이 좀 많았었어요. 그 전 조사까지. 네. 그래서 민주당과 왜냐하면 다른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앞서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뭐 네. 뉴스토마토라든지 몇몇 조사에서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갤럽 조사에서만 민주당이 뒤지는 게 계속 나왔었어요. 네. 저는 그 원인의 분석을 이제 보수 표집이 좀 많아졌다. 그게 이제 원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요.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뭐 같은 조사니까 아무래도 보수 표집이 많을 수 있어요. 보수 표집이 그랬을 경우 그랬는데도 7%라면요.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네. 7% 포인트 상승이 보수 표집이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났을 거다. 근데 갤럽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특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박정훈 대령 사건, 최상병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처리 방안, 처리 방법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여진다는 것이고, 네. 자 이제 개요 잠깐 말씀드리고요. 조사 기간 9월 5일부터 7일까지고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네. 한국갤럽 자체 조사를 한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표진 말씀하셨는데 예. 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하시면서 성향별 나온 게 보니까 보수가 294명. 조사 완료 사례수가 그리고 진보가 261명. 봐요. 차이가 30명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이 자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조사 완료 사례수 희한하게 보면 갤럽이 모르겠어요.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갤럽 조사를 보면 표집이 항상 거의 대부분 항상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대부분 보수 표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게 약간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갤럽에서 나오는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약간의 이제 저는 더 높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7%나 상승했다고 하면 저는 실제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이 상승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건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갤럽 조사에서도 이렇게 폭등한 거 지지율 격차가 이제 없잖아요. 국민의힘과 업계 이렇게 나온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뭐 움직임, 거대한 움직임이 좀 여론 있는 지형에서 거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결국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지지층 결집도 있는 있어요. 게 아니냐. 맞아요. 특히 들어요. 갤럽 조사에서 이번에 눈에 띄는 경우는 호남 지역이에요. 호남 지역의 상승세가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8%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호남하고 전남 호남 지역에서 광주 호남 지역이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훨씬 높았어요. 그중에 30대가 가장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0대는 사실은 약간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20대 30대가 그런데 30대에서 제가 지금 숫자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10% 이상의 상승이 있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호남과 이 그 전남 호남 지역 그리고 30대에서 상승폭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막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뭐 아침에 물론 시식회 하려다가 시식회 그만두고 취소했죠. 이제 그걸 했죠. 판촉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올린 글 보세요. 그 누구야 이름이 안병길인가 그분이요. 부산 지역구. 그 사람 올린 글 보세요. 뭐 와서 먹어라 이런 식의 조롱을 하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단식하는데 물 먹는데 사골국물이라는 둥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몰래 뭘 먹는지도 모른다고 비꼬고 뭐 출퇴근 단식이라고 비꼬고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아니 근데 단식한다고 했지 이거 뭐 거기서 먹고 그건 자고 아니에요. 한다, 그러니까 자고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요. 단식한다고 한 거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만약에 거기서 밖에서 하면 경호 인력이라든지 그 국회 그 경찰은 아니지만 경이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이 방어원들. 계속 지켜야 돼요. 방어원들이. 뭐 그런 것도 밤에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진짜 자고 있는데 막 옛날에 김성태 의원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계단 올라가다가 폭행당했죠. 폭행당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부러 밤에는 대표실에서 자는 거고 그러면 또 조롱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딴 사람들은 뭐 그전에 황교안이나 뭐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은 7일 정도 되면 막 쓰러지고 이랬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멀쩡하냐 이렇게 또 시비를 걸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체력이 떨어져도요. 사람이 정신력으로 이재명 대표 지금 얼굴 보세요. 저게 지금 단식하면서 얼마나 힘든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서서 앉아
있으면서 눈을 감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저러다가 이제 나중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단식 9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제 천막에서 좀 누워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력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지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김기현 대표가 아직 단식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어제는 태영호 의원이 찾아갔어요. 진짜 저는 그분은 진짜 내가 그분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언론이니까 제가 오마이 TV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단식하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고 위로는 못할 망정 항의를 하고 갔어요. 항의를. 그 전에 있었던 일 아시죠? 국회 본회 지금 저 장면인데 저 장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론 그 당시 이제 북한 인권 관련된 그 위원회 만드는 문제, 재단인가 위원회 뭐 위원 추천을 북한 인권 재단 거기 이사 추천 지원 문제 가지고 민주당을 막 공격을 하면서 했던 단어가 뭐 공산 전체주의예요. 아니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인권 재단의 이사를 추천 안 하면 다 공산 전체주의예요? 아니. 나중에 추천할 수도 있고 추천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지금 안 한다고 해서 그게 공산 전체주의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되냐고요. 그리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이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이 뭘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녹취록이요. 저분이 3개월 동안인가 당원권 정지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수석하고 통화한 게 나왔잖아요. 통화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보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왜 대통령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실드로 치지 않고 최고위원들이 제대로 안 하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야. 제 추측이지만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한 걸 명시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1+1은 100이라고 하면 다 가짜뉴스고 괴담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싸워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쓰잖아. 그 말을. 그 말의 의미가 얼마나 모순적인지도 모르면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 다른 거라니까요. 양립을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거기 재단에 이사를 추천 안 하면 공산 전체주의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민주당 의원이 물론 저도 그런 말은 쓰면 안 된다고 하면 쓰레기란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한에서 무슨 쓰레기가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내야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한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잖아. 사과하라고. 그때도 그래서 뭐라 삿대질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고성이 오갔죠. 사과해. 뭐 그런 얘기 말 조심하라는 식으로 삿대질. 자기 삿대질한 거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고성이 있고 뭔가 큰 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원래 우리가 봤던 정치 국회 모습은 상대당 원내대표나 찾아가서 얘기를 하던가 거기서 얘기하면 돼. 아니면 따로 풀어야지. 이걸 왜 이재명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거기서 막 소란을 피웠잖아요. 뭐 안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겠다고 소란을 피웠죠.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 오게 했어요. 인사했으면 최소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도 고생 많으십니다. 단식 이렇게 하시는 거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짜고짜 그 사람들 제명하라고 소리를 막 질러대잖아요. 그 장소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단식을 해서 몸이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저 한계에 와 있는 사람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수준이 정말 저 수준 아유 진짜 저 얼굴 보세요. 얼굴 저기서 저렇게 할 상황입니까 지금? 아니 단식장에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약속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위로하려고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항의하려고 단식이 어제는 이제 8일째였는데 그 상황에서 저기 찾아가서 고성을 지른다. 저는 그래서 목적이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목적은 대통령실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싶은 거야. 두 번째 저렇게 하면 이게 일반 시민들은 저걸 얼마나 비판을 하겠어요. 저게 말이 되는 행동이냐. 아무리 그래도 마치 이런 거잖아. 아픈 사람 찾아가지고 썩 내는 거야. 뭐 돈 내놓으라고 하든지 뭐 내놓으라고 하든지 이런 거잖아요 지금. 떼쓰는 것처럼 보이고. 떼쓰는 것처럼 보이고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도 없잖아. 뭐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 있었어요. 뭐 쓰레기란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당사자를 찾아간지 해야 되는데 그럼 왜 태영을 한 사람이 저렇게 했겠어요. 강남 지역구가 날아가게 생겼거든. 대통령실에게 도장을 찍어야 하는 눈도장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사실은 태영을 하는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저는 극우적인 성향의 지지자들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강남에 저 사람이 출마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북한을 싫어하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지를 했겠죠. 그 사람들을 볼 때 메시지를 던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싸우고 있다. 내가 지금 대통령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녹취록 얘기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뭐 박정우 기자도 들었겠지만 여의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파다하잖아요. 강남 지역구는 한번 나가면 그 다음은 양보하고 딴 데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파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썰이에요, 썰. 그 찌라시인데 그렇죠. 찌라시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 모르겠어요 어디로 갈지. 다만 지금 예측되기로는 강남이나 TK 지역은 검사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공천을 자기 자리 뺏기게 생겼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공천 받기 위해서 또 공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당원권 정지까지 당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점수 감점 안 받겠어요 공천 과정에서? 그럼 만회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번 공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거기에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다. 그럼 결국 자기 공천과 연관돼서 대통령실에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 퍼포먼스라고 생각해요. 퍼포먼스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그저께 대정부 질문 상황에서 고성이 오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날 오전에 그러니까 더 의심이 드는 거야.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 단식 현장에는 언론들이 다 와 있어요. 그렇죠. 저 장면인데 통일부 장관하고 했더니 다 와 있고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게 그 일반 시민한테 욕을 먹더라도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한테는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그 태용호 의원을 지지하는 단톡방에서 엄청나게 환영을 했을 거예요.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박정우 기자는 생각해봐. 추측을 해봐. 추측으로 그렇게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냐고 일반인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지자들 경도돼 있는 이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치를 하는 저런 태도가 과연 맞냐네요. 최소한 예의를 지키셔야지. 예의를 지켜야 된다. 아니 항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의 말을 했던 당사자를 찾아가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하든지 왜 이재명이 아무 연관도 없는 이재명 그것도 단식을 하고 있는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저렇게 말이야 얼굴 붉혀가면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밥 많이 먹고 힘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9일째 내일 이제 단식 10일차 되는 날에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지금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진술 다시 바꿨어요. 자필 편지로. 자필 편지로 바꿨는데 내용은 이거잖아요. 검찰에 회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얘기한 게 아니라 검찰이 계속 그렇게 몰아가고 또 오랫동안 구속돼 있었고 그다음에 김성태가 자꾸 이제 김성태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저는 협박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당신 그거 얘기 안 하면 다른 거 얘기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잖아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뭐 누구야 이해찬 전 대표 관련된 문제는 이런 문제. 저게 지금 진술서인데 그래서 저기 보면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잖아. 그래서 결국 그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런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필 편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쓴 거.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 말은 결국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검찰의 이건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고 하는데 저 내용 보면 저게 회유가 협박 아닙니까?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물론 저 압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 써놨지만 저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구속돼 있고 여기 보면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를 지속적 압박을 받았대요. 그게 회유인 거예요. 뭐 너 이거 얘기 안 하면 또 구속할 거야. 연장할 거야. 10개월 지나고 구속 이제 만기가 되고 오잖아요. 그랬을 때 만기 지나서 또 다른 건으로 별건으로 또 기소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겠네? 말 한마디 바꿔주면 나를 풀어 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잖아. 그 부인 되시면 뭐라 그랬어요.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뭐 얘기하고 이랬다잖아. 그게 결국은 회유와 협박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진술돼서 진술을 했다고 뭐 대서특필이 됐죠. 언론의 보도가 다 됐지만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피고인 진술서라는 자필 진술서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다시 또 입장을 번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제 내일 나갔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좀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진술이 뒤집힌 거니까. 그렇죠. 진술이 뒤집혔으니까 이제는 저거 가지고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일단 단식 중이시고 이제 건강 상태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처럼 이제 의견서 있잖아요. 진술서 그것만 제출하고 아마 빨리 끝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검찰로서도 부담될 거예요. 만약에 저걸 막 진짜 몇 시간 동안 10시간, 12시간 조사했다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상이라고 생겨봐요, 건강상에. 그러면 검찰도 이거는 상당히 큰 압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가시기 전에 이렇게 이제 매번 그랬었잖아요. 그 본인의 의견을 담은 진술서 그거 제출하고 아마 짧게 끝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답변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질문은 하겠지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뭐 발언은 최대한 안 하면서 진술서로 가늠하는 그런 어떤 조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 저희가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